전남 지역 폭염 누적 일수가 60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수산업계 누적 피해 금액이 15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와 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배달 음식을 15분 만에 받아볼 수 있게 돼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으로 햇과일 구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의 도매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품, 뭐든지 주문만 하면 편한 시간에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편리함을 누리기가 힘든데요. 이런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이 나왔습니다. 과연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남 여수 사례를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꼼꼼히 포장한 음식을 매단 드론이 하늘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바다를 건너 향한 곳은 출발지에서 약 7km 떨어진 여수 화정면의 한 섬. 주민 70여 명이 거주하는 상화도입니다. 출발한 지 15분 만에 드론이 보이자 3355 모인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 배송 물품은 치킨과 탕수육으로 온기가 남아있는 외부 음식을 마주한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소금게 뜨끈뜨끈해. 요새 저 식당에서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이 소금 풀었단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 아니나. 최근 여수 섬지역 9곳에는 드론 배송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일부 섬의 경우 그동안 외부 음식을 먹으려면 1시간 이상 배를 타야 했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받아볼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감이 큽니다. 네, 여기는 전방조차도 없는 아주 낙후된 그러한 섬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닭이 먹고 싶다. 그러면 통닭이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해요. 정말 저희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그런 드론 배송일 것 같아요. 섬 지역 드론 배송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킨이나 빵 등 음식부터 세제와 같은 생활 물품까지 5kg 이내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시범 운영 기간 여수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드론 배송은 기존 시범 운영과 차이가 있습니다. 배송 안전관리 기준 등이 모호했던 기존과 달리 정부가 구체화한 세부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또 드론의 비행 경로를 입력해 배송지까지 보내는 자동 주행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용화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공모 사업에 한 번 더 도전해 배송 무게와 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이 되면 더 고중량, 더 장거리로 더 많은 횟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편리함으로 섬 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드론 배송. 높은 배송비와 기상 악화로 인한 통신상 오류 해결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일상 속에 자리 잡기 위한 고민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이 6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어떨까요? 축사와 양식장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까지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지난 27일 하루 동안 여수 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 3곳에서 우럭 13만 천여 마리가 모조리 폐사됐습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 29일까지 집계된 전남 전체 수산 피해는 86개 어가에서 42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추정액은 117억 원을 넘겼는데요.
낮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닷물을 덮여 해상 양식장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우럭, 넙치 같은 어류는 바다 수온이 30도를 넘기면 버티질 못해 집단 폐사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축산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8개 축사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20만 4천 마리가 폐사했고요. 재산 피해는 32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인해 전남에는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358명이 온열 질환으로 신고됐는데요. 42%가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고요. 또 17%는 논밭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이 열탈진과 열경련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날씨 예보를 확인했다면 폭염 대책이 세워졌을 텐데 이처럼 농축수산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전남도가 편성한 폭염 피해 최소화 사업비는 2,167억 원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취약계층 지원에 74억 원을 들였고요. 또 가축과 수산 피해 예방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예방 백신, 축사 열 차단제, 폐사체 처리기 등 18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만 폭염이 예년 대비 일주일 정도 더 일찍 시작된 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차양막 설치나 한낮 시간대 농작업 금지 같은 권고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전남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손 부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폭염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큰 피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네, 무더위가 어서 좀 빨리 꺾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날씨 전망도 알려주시죠. 안타깝게도 다음 주 역시 낮 최고 기온 34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경우 누적 폭염 일수가 60일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전남도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농 작업장이나 건설 현장,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도우미 8,700여 명을 통해 방문 확인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폭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전업자와 가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착취했고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휴일이나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3일 신안염전에서 약 7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염전업자 51살 장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 원을, 염전업주의 일가족인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월에 일부는 무죄, 또 다른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과일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는 물론 함께 차례상에 오르는 배 역시 도매가가 내려갔는데요.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분위기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자란 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실을 둘러싼 봉지를 뜯자 노란 빛의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은 조생종 원앙배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배는 그 원앙이라는 품종의 배고 9월 초중순이면은 아랫지방에서는 신고가 수확이 될 겁니다. 추석 사과라 불리는 홍로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햇과일 수확이 시작되면서 올해 내내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사과와 배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중순 사과 도매가는 10kg당 71,67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내려갔습니다. 배 도매가 역시 소폭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사과 이만큼 이렇게 안 담아놨잖아요. 요 앞전에는 사과 좀 잔잔한 게 8개 10,000원 팔았어. 지금 10개가 넘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사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함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마트에 가갖고 저번 날 그냥 고기 재우려고 사니까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빼놓은 거 그것도 2개인데도 그것도 4,500원 달라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쌌어요. 오늘 배추가 하나가 10,000원, 좀 작은 게 8,000원, 그러니까 배가 6,0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데는 채소값도 한몫했습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박도 좀 비싸고 과일이 다 비싸요. 채소가 가장 비싸고.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추는 물론 시금치와 고추까지 모두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물건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판매 지원에도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소로 소고기와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행위, 소비기간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내용 가운데 115건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접수 191건 가운데 현장 사실조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 등 115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진상규명 사실조사 검토 보고서를 다음 달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사 내용을 포함한 진상규명 자료 수집 분석 결과는 내년 4월까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지방대 육성 방안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현행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방협업위원회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대부분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정하고 기업 대표자가 산업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확산으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엠폭스 확진 환자는 지난해 기준 151명으로 전남에는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폭스는 발열과 오한, 두통 등 전신 증상과 함께 생식기 주변에 수포가 발생하며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0일 무안 남학일원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를 알리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남학 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도민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함께 만드는 평등한 전남,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한 가족 밴드 공연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청중 토크 등이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